민주당 권리당원 출신의 한 유튜버가 오늘 대장동 재판과 관련한 새로운 녹취를 하나 공개했습니다. 대장동 일당 중 한 명인 남욱 변호사, 유동규 전 본부장이 2023년 봄에 주고받은 통화라고 하는데요. 그때 김만배가 이렇게 말했다는 내용에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대장동 재판과 관련하여 오로지 공익의 목적으로 이 사건 피고인들 간의 통화 녹음 파일 하나를 공개합니다. 최근 민주당 정치인들이 주장하는 피고인 유동규와 수사검사의 유착 음모론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파일은 그 주장의 근거 논리가 허구라는 증거입니다. 그때 내가 그 잡혀오기 훨씬 이전부터 계획이 다 된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이재명하고 정지상하고 김용하고 김만배하고 다 짜고 그러니까 넷이 합의를 다 본 거야. 합의 다 본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스토리를 어떻게 짰냐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형하고 나하고 유착했고 그래서 사업권을 나한테 이제 주면서 대장동 사업권을 주면서 천안동 1호를 형이 받기로 했다. 이렇게 그림을 그린 거야. 그래서 김만배가 계속 나한테 3년 정도 있다가 나갈 거다. 이런 얘기를 한 게 저쪽하고 교감이 있었던 것 같아. 3년만 참아라. 그 대통령 임기 중에 빼주겠다. 이런 교감이 있었으니까 자기는 3년만 살 거라는 얘기를 주변에 되게 많이 했거든. 이현중 의원님, 네. 지금 이번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를 두고 우리 국민들이 제일 공분하는 지점이 특히 성남 시민분들이 도둑 맞았다라고 하시는 이유가 김만배를 비롯한 대장동 업자들의 불법 수익 6천억을 벌었는데 400억밖에 추징받지 않았어요. 그 돈 다 성남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될 돈인데 그 돈들 다 이 대장동 업자들이 갖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남욱 변호사 얘기로는 김만배가 이렇게 얘기를 해왔다는 겁니다. 3년 정도 있다가 난 나간다. 3년 정도 있다가 나간다. 대통령 임기 중에 빼주겠다 이런 교감이 있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한 거 아닌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자, 대장동이라 하면 이제 분당 성남에 꽤 이제 노른자리에 이제 개발되는 겁니다. 누구나 다 개발하고 싶어 하죠. 근데 문제는 이거를 성남시가 허가권을 갖고 있어요. 원래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도시개발공사가 주도가 돼서 하는데 문제는 당시에 이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김만배 씨가 하는 화천대유와 함께 이제 공동개발하는데 문제는 이런 사업을 하면 초과이익 환수제라는 게 있습니다. 예. 즉 이득을 넘길 경우에 그 이득에 맞게끔 성남시가 다시 이제 벌어들이는 거거든요. 근데 이상하게도 여기에는 그걸 적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만 성남도시개발 가져가고 나머지는 전부 다 사실은 이 김만배 씨가 운영하는 이 화천대유 수익으로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아시겠지만 대장동 같은 경우에 이 토지 매입은 굉장히 싸게 했습니다. 예. 근데 분양은 또 엄청 비싸게 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 수익이 굉장히 많았죠. 그러니까 그런 수익을 지금 이 김만배 등등이 다 가져간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 과정에서 결국은 이제 김만배가 문제가 드러나니까 3년 정도만 있으면 문제 다 해결되고 다 우리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프레임을 짠 거예요. 예. 그래서 사실은 그 많은 돈이 초과이익 환수제를 통해서 성남 시민들한테 돌아가야 되는데 문제는 다 어디로 갔습니까? 김만배, 남욱 이런 사람들한테 다 돌아간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것이고 사실은요, 저 이야기가 김만배 이야기가 현실화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8년 받았잖아요. 예. 김만배가 만약 항소심에서 뭐 줄어들고 하고 또 뭐 사면도 된다고 하면 예. 글쎄요, 뭐 8년까지 살 가능성 없을 것 같은데. 실제로 형을 사는 건 그렇죠. 3년일 수 실제로 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나오면 수천억 원이 뭐 지금 자기 돈이 되는 거잖아요. 재벌되는 거죠? 재벌되는 거잖아요. 남욱도 예. 마찬가지예요. 지금 살다가 나오면 남욱이 지금 4년 받았나요? 살고 나오면 1,100억이 그냥 자기께 되는 겁니다. 1,000억 자기 거 1,012억이. 자,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짠 대로 말대로 되는 거잖아요. 근데 누가 손해요? 결국은 성남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될 돈이 이들에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남욱 씨 최근에 법정에서 뭐라고 진술했어요? 자기 지금 검사가 막 배 자른다고 그래갖고 막 거기에 따라서 허위 진술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걸 정성호 법무장관은 봐라 이렇게 지금 강압 수사했다라고 이 진술을 다 믿어버립니다. 그죠? 아니 법무부 장관이 왜 피고인의 진술을 100% 다 믿어요? 다른 거 증명하지도 않고 그걸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아직 재판도 진행되고 있지 않는데 그 자체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대화 통화 내용을 보세요. 다 이들은 뭔가 계획을 짜고 지금 서로 간에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법무부 장관인 정도면 다 검토를 해봐야죠. 근데
불쑥 남욱 씨 주장만 다 받아들여서 봐라 이렇게 지금 검찰이 수사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현정 위원님 말씀하신 말씀이 바로 지금 들어볼 이 내용입니다. 들어보시죠. 감옥에 있는 남욱은 애초에 부당거래가 있었다면 그 부당거래가 있었던 사람은 유동규가 아닌 김만배였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유동규는 석방된 후에 나는 위로 떠넘겼기 때문에 3년이다. 3년만 살면 된다. 이런 이야기를 주위에 하고 다녔다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당시 이재명 시장을 기소하기 위한 그 수사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일단 정진상 실장을 기소해야 한다. 그런 진술들을 남욱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거죠. 윤석열 정권의 정치 검찰들이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서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을 회유하고 협박했다라고 하는 게 지금 이제 드러나고 있습니다. 남욱이 쏘아 올린 이 작은 공을 민주당이 받아 춤추는 이재명을 엮기 위해 유동규와 거래한 검찰의 무리한 수사라는 프레임은 허구임이 드러난 것입니다. 민주당이 비판하고 재수사를 촉구해야 할 대상은 대장동 사업으로 수천억 원의 이익을 남기게 된 김만배입니다. 조gen 위원장님. 그러니까요. 남욱이 법정에서 했던 얘기. 유동규가 나 3년만 있다가 나간다고 했다더라. 그 얘기를 민주당에서 굉장히 인용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이 녹취에 알고 봤더니 3년만 살다 나가겠다라는 말의 주어, 화자가 유동규가 아니라 김만배였다는 거 아닙니까? 글쎄요. 저 녹취의 내용 자체로는 파악된 건 맞지만 유동규 씨도 저런 취지의 말을 하고 다녔다고 많이 알려져 있죠. 그리고 백광현 씨는 뭐 계속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을 공격하는 분이기 때문에 녹취를 공개하려면 어떤 배경에서 누구와 어떻게 입수된 대화인지 그 취지를 좀 공개해야 되고 중요한 건 왜 그런 말씀드리냐면 2023년 봄입니다. 이때 그렇죠. 윤석열 정부였습니다. 예. 대장동 2차 수사팀이 가동될 때고요. 2023년 1월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됩니다. 1월, 2월 해서 두 번에 걸쳐서 소환이 되고요. 모든 수사가 이재명 대표를 향해 대장동 수사가 초점을 맞추고 있을 때입니다. 그 즈음부터 남욱의 진술이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유동규 이 보석으로 석방됐죠. 곧이어 남욱도 석방됩니다. 예. 유동규 석방되기 전에 조서도 남기지 않는 면담을 장시간 한 후에 그 이후부터 진술이 변경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점에 이 취득한 녹취, 지금 백광현 씨 본인이 얘기한 대로 2023년 봄에 한 녹취라고 하면 네. 이미 이들의 대화는 검찰을 통해서 상당히 오염됐을 가능성이 높은 시점에서의 대화이기 때문에 이 대화가 사실에 대해 진실의 일단을 담고 있다 이렇게 전제할 수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초의 남욱은 이 사건에 대해서 이재명 당시 시장은 씨알도 안 먹히는 사람이라고 얘기했다가 예. 결국에 나중에 배를 가른다는 이 검사의 압박이 있다고 한 이 시점 이후부터 정진상, 김용에게 돈을 준다고 해서 유동규가 돈 받아갔다. 이런 식으로 바꿨다가 그 진술은 내 기억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검사가 그렇게 해주는 얘기를 듣고 그냥 따라가서 진술했다라고 번복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은 아이들 사진을 보여주면서 배를 가른다고 했다.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인 걸 봐야죠. 검사들은 지금 뭐 이 수사 항소 포기했다고 그렇게 항의하는데요. 이렇게 하는 수사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공판정에서 그게 혹시 그럼 은유적 표현 아닙니까? 이렇게 반박을 했지 그런 사실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예. 이렇게 해서 벗어낸 진술의 이 수사기법은 검사들은 훌륭한 수사기법이기 때문에 그냥 다 넘어가도 되니까 문제의식이 없는 겁니까? 검찰들이 이런 식으로 수사를 해왔고 그 결과가 대장동 수사의 결과 또 대북 송금 사건도 지금 마찬가지로 이 제기되고 있는 진술 세미나 같은 문제 예. 이거 다 밝히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수사 과정에서 위법 불법이 있다면 검사들 책임져야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